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증시 폭락 속에서 테슬라만 오른 진짜 이유, 시장은 이미 AI 로봇 상승에 베팅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어제 미증시 본다라고 하면은 당장 이제 월요일장이 좀 걱정될 정도로 증시의 폭락이 좀 많이 심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스닥도 거의 2%가 빠져줬고요. 특히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경우는 5% 정도 하락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락이 나왔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지금 오늘 어제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 하고 있긴 한데 브로드컴 그리고 이제 오라클의 이제 증시 하락이 낙폭이 지금 시장을 하방으로 견인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 현재 이 오라클도 그렇고 브로드컴도 그렇고 이 두 기업의 하락은 결국에 지금 AI 거품이다. AI 테마가 이제 무너진다. 비관론이다. 뭐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추세예요. 특히 오라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도 굉장히 안 좋게 나와주고 있고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 사실 실적은 좋게 나와주고 있지만 CEO가 지금 직접적으로 발표한 게 뭐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까? 매출이 BAI 부분보다는 적다라는 거예요. 기업의 실질적인 이 남는 이익이. 그러니까 이런 비관론과 함께 사실 AI에 대한 또다시 회의론, 그러니까 AI가 돈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시장에 큰 타격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거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오라클이 여기다 또 어제 쐐기를 박아준 게 또 이상한 찌라시가 나오기 시작하죠. 이제 오픈 AI에 대한 데이터 센터 지원설이 또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태긴 합니다만은 이게 시장에서 우리가 지연이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클라우드 매출 인식이 지연이 되는 거고요. 그럼 다시 한번 GPU에 대한 설치 이런 것들이 지연되면서 기존의 반도체 생태계의 연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 부인을 하긴 했지만 이걸 흐름을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AI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뭐가 나오고 있다. 거품론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방 압력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시장이 이게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고 하면은 S&P 500도 그렇고 낙스닥도 그렇고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신고가를 향해 가고 있죠. 신고가. 그러니까 늘 주식에서는 신고가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최고점 매수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잘못 매수하는 순간 손실폭이 커지는 구간대가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지금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수적으로 이제 매매를 희망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작은 이슈들, 이게 지연서를 부인했다라고 하면은 뭐 해프닝 같은 그냥 찌라시 말도 안 되는 이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증시에는 직격탄을 맞을 만큼 영향이 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오히려 뉴욕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상방에 대한 압력이, 하방에 대한 압력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상승 탄력이 줄어드는 추세라는 거겠죠. 자, 그럼에도 어제 사실 뭐 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나 홀로 올랐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그래서 컨슈머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현재 테슬라라든지 뭐 경기 관련되어 있는 이런 민감한 이런 업종들은 뭐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뭐 다 같이 오른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테슬라가 또 현재 지금 같은 시장에서 당장에 엄청난 큰 이슈를 가지고 가는 건 없습니다. 물론 이 최근에 뭐 휴먼 AI 로봇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테슬라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테슬라 자체 두나무 언니가 얘기했을 만큼 이제 테슬라는 2차 전지 전기차 기업이 아니다. 이제 테슬라는 로봇, 자율주행 차량을 통한 로봇 기업이다. 라고 밝힐 만큼 로봇에 대한 반사익은 또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최근 반대로 또 JP 모건이라든지 골드만삭스의 이 리포터를 또 활용해 본다라고 하면은 전기차 시장이 또다시 둔화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테슬라가 최근에 저 정도 나와주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어떤 테마를 가지고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불명확합니다. 시장이 과연 얘를 전기차로서 끌어올릴지 아니면 뭐 로봇으로 끌어올릴지
당장은 우리가 이거를 확답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럼에도 어제 테슬라가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만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슈보다는 지금 당장 뭐가 더 컸다? 선물 옵션에 대한 영향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선물 옵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제가 가볍게만 좀 설명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이게 감마 스트라이크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감마 플립, 이 기준선에 있을 때 마켓 메이커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통의 이 선물 옵션을 이제 판매하는 사람들, 마켓 메이커가 이제 감마 플립에 있었을 때, 이 중에 거의 여기에 거의 근접해 있었을 때만, 이 근처에 있었을 때만 마켓 메이커 입장에서는 돈을 버는 거의 구조다 보시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근처로 벗어나려고 한다고 하면은 찍어 눌러서 이 근처에 맞춰 놓는 그런 흐름이 나와준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다만 그렇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게 여기에 맞춰지는 게 아니라, 제가 전에도 말했듯 뭐다, 얘네가 오히려 더 지금 크게 벗어난다. 그러니까 해지를 위해서 매수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 어느 정도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봐봐요. 주가가 막 계속해서 급락하는데 내가 계속 물 타는 순간 뭐가 됩니까? 손실폭이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켓 메이커 입장에서도 일정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은 오히려 이렇게 지금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콜옵션으로 인한 지금 손실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얘들도 주식을 매수해 가지고 뭐 하기 시작해요? 손실을 메꾸는 해지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뭐 한다? 오히려 이런 상승에 대한 흐름이 더 나와주면서 마켓 메이커들의 매수세가 더 강하게 들어와줬다라는 거고, 특히나 지금 이제 선물 옵션에 대한 부분, 실질적인 이제 12월 19일 당장 이제 다음 주에 마감되는 이 선물 옵션에 대한 부분만 본다 하더라도, 이게 번역이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울음소리니까 콜이죠. 그러니까 상승에 베팅하고 풋은 하락에 베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범위가 이 현재 주가보다 이제 보다시피 그 가격대가 그 거의 2.5달러 맞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2.5달러 맞다 있고, 이게 마지막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체결된 이 가격이고요. 이건 말 그대로 이제 판매 가격, 그 판매 가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얼마나 이제 올라가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이제 입찰이라는 거는 매수하기 위해서 이제 뭐 받쳐놓은 뭐 이제 물량이다 보시면 좋고요. 물어보세요. 이거는 팔기 위해서 팔려는 사람들의 가격이라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볼륨은 이제 거래량이고, 오픈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미청산 물량이라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좀 그런 건데, 한마디로 그냥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주식의 호가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매수 호가, 매도 호가, 마지막에 체결된 호가, 그리고 이 전날 대비 뭐 이제 상승, 그러니까 이게 얼마에 판매가 됐느냐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보면은 현재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하면은, 자, 일단은 458이기 때문에 460을 기준으로 이제 설정이 됩니다. 그럼 460이 기준이기 때문에 415달러, 417달러, 420, 22달러 이렇게 쭉쭉쭉 있잖아요. 그 얘네들은 상승한다에 베팅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기준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으로서는 얘네들이 이제 상승한다에 베팅한 사람들이 포지션상 어쨌든 돈을 버는 구조가 될 거고요. 반대로 여기서는 하락한다에 베팅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돈을 버는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플러스 무조건적으로 돈을 번다가 아니라 플러스 예를 들면 415의 기준가를 행사를 하는 건데, 지금 보면은 얘네들이 얼마예요? 44.8에 이제 매수를 했겠죠? 그럼 이게 415 행사 가격이 44.8이기 때문에 450, 이제 459.8이 되겠네요? 맞나요? 459.8. 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460이 됐을 때 얘네가 남는 돈은 겨우 이제 한 0.2 정도의 차익이 남겠죠. 그리고 몇 주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날 때 이제 뭐 그 거의 청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청산 물량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딱 460 금방 보면 알겠지만 450 한 이 정도만 보면 돼요. 이 정도 보면 되는데, 자, 지금 하락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 청산됐다 보시면 좋습니다. 미청산 물량,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한 사람은 거의 없다 보시면 좋아요. 근데 460 근방에 봤을 때 상승에 베팅한 사람은 얼마나 다?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주가에서 대충 뭐 우리가 한 2개에서 3개만 봐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미청산이라는 거는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있는데도 뭐다? 계속해서 청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선물 옵션에 베팅한 사람들은 뭘 보고 있다? 시장에서 상승에 대한 베팅세가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포지션에 대한 부분이 이 해지를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시작한다? 마켓메이커도 실질적인 매수세를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 매수세와 함께 오히려 테슬라가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과거부터 선물 옵션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감마 스퀴즈 형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자, 마켓메이커가 이렇게 단계별로 판매를 했잖아요. 단계별로 판매를 했는데 아까 했듯이 감마 플립이 411이어야 돼요. 411이어야 되는데 손실폭이 커지니까 그 마켓메이커가 이제 테슬라를 매수합니다. 테슬라 매수하니까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주가가 올라갔을 때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새로운 예를 들면 430달러의 행사가 잡고 있던 사람은 손실이어야 돼요. 수익이 아니었는데 수익이 된 거예요. 그럼 또 얘네들 수익이 또 늘어나니까 다시 마켓메이커 입장에서는 다시 손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또 뭐 해야 돼요? 또 매수해서 또 다시 해지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계속 무한반복된다는 거죠. 내가 해지를 하기 위해서 또 매수해서 또 테슬라 주가가 또 올라갔더니 그 다음에 440달러 포지션에 있던 사람들도 뭐가 된다? 수익이 된다. 그러면 또 손실이 또 커지는 거에서 또 다시 해지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게 무한반복되는데 이게 언제 끝나냐고 하면은 이걸 방금 얘기했던 게 이제 감마 스퀴즈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언제 끝나냐 하면은 이제 이런 청산된 물량들이 슬슬 나와줘야 돼요. 얘네들이 청산하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이익 볼 물량이 많이 없겠다라는 판단에 드디어 떨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올려놨더니 감마 스퀴즈 현상 올려놨더니 파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파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수밖에 없는 게 테슬라의 차트를 보셔도 지금 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저항에 대한 리스크도 있는데 오히려 또 저항에 대한 리스크와 함께 뭐가 생깁니까? 우리 신고가에 대한 리스크가 또 생긴다는 거겠죠. 그럼 신고가 랠리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더 이거 롱에 대한 포지션 더 많은, 콜에 대한 포지션 더 많을 거예요. 결국에는 해지를 위한 마켓메이커의 뭐가 된다? 그냥 강제 매수 포지션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지금 테슬라의 주가 상승 탄력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저항을 맞고 죽어준다라고 하면은 사실 아까 얘기했던 청산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마켓메이커도 이제 털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계속 강제로 끌어올리는 흐름이 나와줄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나왔을 때는 테슬라의 주가 신고가로 연계가 될 거고, 그럼 신고가의 기대와 함께 당연히 우리나라 국내 주식도 뭐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테슬라 관련 반사익 수혜주라고 하면서 또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테슬라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 늘 얘기하지만 테슬라는 이제는 저는 전기차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AI 관련되어 있는 로봇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이슈가 나오면서 제가 이 테슬라의 차트를 지금 저도 얘기했지만 전기차, 테슬라가 전기차였다는 언제다? 테슬라가 전기차였던 거는 과거 이때가 테슬라의 전기차였고 죽었다가 이때부터 올라갔던 건 철저하게 전 로봇택시라고 생각해요. 로봇택시. 그래서 이제 테슬라는 로봇의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테슬라가 이렇게 신고가로 연계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로봇 관련 섹터들이 좀 많이 움직일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최근에도 그래서 테슬라 급등하면서 트럼프 로봇 지원 행정명령 검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이슈와 함께 뭐 또다시 올라가는지 AI 로봇 관련된 섹터들이 움직이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제가 늘 말하지만 저는 늘 얘기하지만 이 최근에 그래서 이제 이 로봇 하면 이제 봐야 될 건 피지컬 AI 기술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틀 전에 영상 올려놨던 거니까 제가 또다시 설명하진 않을게요. 그냥 영상 참고하시면은 왜 이렇게 피지컬 AI, 과거에도 얘기했죠. 머스크도 로봇 군대 구상하고 있고 이런 피지컬 AI가 왜 이슈가 되는지, 저는 거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종목이 저는 개인적으로 자람 테크놀로지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자람 테크놀로지를 이야기하는지 좀 영상 또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